되게 이제 유교의 경전이라고 그러면 되게 이제 육경으로 초기에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유교의 경전이라고 하는 게 과연 육경만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느냐? 그런 게 아니라 육경에서 유교의 경전이라는 게 이제 사서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되어 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후에 육경과 사서를 대상으로 해서 또 연구한 것들을 총망라한 것이 사부라고 하는 분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유교 경전이 확립된 이후에는 그럼 또 이제 어떻게 이 유교 경전이 전개되어 가느냐, 그런 측면들을 시기별로 추적을 하면서 각각의 특징이 뭐냐를 살펴보는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려고 하겠습니다. 경이라고 하는 글자가 어떻게 해서 등장을 하게 되었느냐. 경에 날줄 한가닥을 가리키고 경서는 엮어 쭉 이어놓은 즉 책, 선으로 장식한, 선으로 묶은 책,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럼 어떤 내용을 도대체 이 경이라고 하는데 담았기 때문에 이 경이라고 하는 게 이제 후대 특별한 의미가 됐을까라는 건데, 이 성왕들은 통치를 하고 난 다음에 재직 기간에 있었던 경험과 지혜를 텍스트화한다는, 즉 기록화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통치자들의 지혜를 담겨 있는 보고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면서 유교 경전을 대표하게 되었지만, 아직도 풀어야 될 문제는 그 공자와의 관련성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진나라에 있어서는 아마 여러분들도 분서경유라는 말도 들었을 테고요. 아방궁이 화재로 소실되면서 그 수많은 텍스트들이 상실되는, 그래서 이제 한나라 초에 되면 옛 문헌들, 즉 기존에 있었던 텍스트를 복원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특정 경전의 어떤 정본화 작업, 그리고 이제 그 의미를 해석하는 작업,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경이 유교 경전을 확고하게 지칭하는 용어로 관련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러면 이 공자와 육경의 관계를 매개를 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는데요. 맹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공자 작 춘추서를 전개해서 공자가 춘추를 지었다라든지, 또는 서방이라는 사람은 시서야학을 모두 공자가 산정했다, 또는 이제 조선시대 동몽성습에 보면 시경을 산정하고 야학을 논정하고 주역을 편찬하고 춘추를 편수하여 과거 성황을 잇고 미래의 학문을 열었다라는 아주 표준적인 서사가 완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처음에는 공자와 육경과 관련이 없다가 이 공자가 육경에 대해서 이제 정본화 작업을 했다, 이런 작업이 되죠. 성경 현전이라고 하는 것. 즉 성인은 창작하는 사람이 되지만 현인은 저술을 해서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공자가 육경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고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경전할 때 전자에는 이 손을 가지고 배틀에 가로줄을 이렇게 끼워 넣는 장면을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전이라고 하는 게, 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배틀에 있어서 세로줄을 이렇게 걸어 놓는 거고, 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로줄을 작업하는 장면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자가 이 전의 형성에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게 되면 육경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지만 공자가 육경의 어떤 전성에는 끼어들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설명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후대의 입장에서 어떤 유학사를 통관할 때는 한나라 때쯤 되면 유학의 지위가 이제 공고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몇 가지를 설명을 해보면요. 첫 번째는 공자의 논어의 제일 마지막 편이 이제 요할이라는 편인데요. 도통문의 어떤 원조, 어떤 맹화 행태로서 요와 순에게 전승해준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또 맹자라는 책의 제일 마지막에 이제 진심장이고, 진심장의 제일 마지막 하편의 마지막에 보면 500년 주기로 성현들이 자기의 역할을 바톤을 이어준다라는 구절을 쓰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게 되면 과거에 있었던 황하 지역에 있어서 어떤 문화적, 정신적 지혜의 어떤 작업들이 점점 기성전유가라고 그럴까요? 기성전유교라고 그럴까요? 이거로 이루어지는 큰 흐름이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인식의 틀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유교 정전으로서의 확고한 지위를 이제 확립하고 난 뒤에도 육경이라는 말은 여전히 안정되지 못하고 표류,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가장 큰 이유가 육경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 중에서 시서, 예, 악, 춘추할 때 악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소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경, 실질적으로 오경밖에 되지 않잖냐. 그래서 한 무제 때도 육경 박사 제도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텍스트가 없기 때문에 오경 박사 제도가 되죠. 숫자라고 되어 있는 것은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경처럼 텍스트가 없어지면 오경이 되지만 그 이후에 어떤 유학자 집단에 의해서 새로운 경의 지위를 부여해서 확장하는 것은 또 가능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후에 7경, 9경, 13경, 15경 이런 분류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7경에 되면서는 5경에다가 효경과 논어가 당당하게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결국 이제 유교가 사회적인 지위, 영향력에 있어서 도전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상당한 이제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공자의 지위가 어느 정도 공고해지는 건데 그 결정적인 사건이 이제 사서의 등장입니다. 이전이 이제 대학과 중용을 많이 논의하다가 이 책을 떼어서 논어맹자, 기존에 있었던 논어맹자와 합쳐서 사서라서 명령하고 그래서 그런 책을 유통시킨 것에 대한 어떤 책임적인 최종적인 역할은 주자가 수행했다고 지금까지 밝혀져 있습니다. 주자는 이렇게 사서라고 하는 걸 성립시키고 난 다음에 육경과 비교를 합니다. 논어와 맹자를 읽는 데에는 들인 노력이 적은 것에 비해 효과는 크다. 하지만 육경의 공부는 노력을 많이 필요해도 그 얻는 효과가 적다라는 말을 합니다. 사서가 육경보다도 우위에 서게 되죠. 네, 그러면서 왕안석의 경우에서는 공자가 요순보다 뛰어나다. 공자의 지위가 기존에 있었던 성인들의 지위와 그 견줄 수 있거나 또는 그것을 압도하는 지위로 바뀌어 간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설명이 유교 어떤 경전의 확립이었다면 다음 유교 경전의 전개 부분으로 경학의 전개와 결부를 시켜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 이 경의 전개에 초점을 어디 봐야 되느냐라는 건데 다른 출발점에 있지만 결국 도착 지점은 같다 치인데요. 사마천의 치는 치천하의 줄인 말인데요. 치천하의 주목은 육가의 사상이 훼손할 수 없는 최고의 진리 그 자체보다도 현실의 혼란이 질서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열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진제국에 이어서 등장한 한초의 많은 문헌들에 보면 멸학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학문이 소멸됐다. 분수경유라든지 협서율이라든지 텍스트들이 거의 다 사라져버리니까 그걸 어떻게 이제 복원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림이 복생 수경도라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그 한나라 초기에 이 텍스트를 회복하는 것에 대한 거의 광적인 노력들이 일어나니까 이게 가장 분화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진행된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진영군이라는 사람이 서경 제일 첫 편의 요전이라는 두 글자를 풀이하기 위해서 10만 글자를 사용을 하고 주보는 상서를 주석하여 30만 자 이상을 사용하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원래 텍스트의 전체 의미보다도 이제 파쇄적으로 부분에 주목을 해버리면서 텍스트의 의미는 실종되어 버리는 그런 이제 역설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사고전서 종목제호 경부총서에서는 사법의 얽매이는 구의 패단이 생겨나고 각자 자신의 논설을 앞세우고 다양한 주장을 통습하지 못해 결국 뒤죽박죽되는 패단, 구와 잡의 패단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경하게 이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이러한 국면을 이어서 당송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당나라 때는 이 오경정의가 사실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죠. 이전에 있던 경에 대한 주해서를 권위는 주해서들을 모아서 전이경과 결합되어지는 권위를 부여하는 이런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송나라에 이르게 되면 보고된 텍스트와 축적된 주해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이런 검증을 하는 일종의 메타담론이 형성되게 되는데요. 압축을 한다면 훈고와 어림이다. 이정의 낙학과 주자의 민학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도학이 일어났지만 이들은 한당의 학품을 버리고 오직 어리만을 추구하여서 경사의 학설을 믿을 수 없다면서 물리쳤다. 그래서 학풍은 시비를 가는 데 힘쓰게 되면서 결국은 사나워지는, 표독해지고 남들의 조금만 다른 거에 의해서도 발끈하는 이런 풍조가 나타났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풍조가 나타났을까를 추적을 해보면 이 송나라에 등장한 해의 전통입니다. 정의는 배우려는 사람은 반드시 의심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양간이라는 사람은 배우면 반드시 의심이 생기고 의심하면 반드시 묻게 되고 사실을 명백하게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한당 연간에 있었던 주석들 어떤 그것들을 그대로 믿지 말라. 그리고 개별적인 작부의 해설에 빠져들어서 전체 대의가 뭔지를 놓쳐버리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의리를 밝히면서 그 이전의 것들에 대한 의심인데요. 이런 해의 정신에 따라서 한이라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또 하나의 특징은 텍스트 편제를 새롭게 하게 됩니다. 주자 어류에 보면 이기, 귀신, 성리, 학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유서의 경우는 확실히 연역적인 토대 위에서 사고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특징을 보여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제국에 등장할 때 이제 쇠라고 하는 건데요. 왕명성이라든지 대진이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는 문자의 연구를 통해 언어에 통할 수 있다. 언어를 통해 고대 성현들의 심지에 통달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언어를 통해서 실정적으로 입증 가능한 지식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로 변혁을 시키기도 하고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사상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입증 가능한 사상에 대한 강조, 주관적인 것에서 객관적인 기준으로 변화를 시키고 그래서 실학이라고 하는 말은 주의가 썼습니다만 다양한 오늘날의 학문에 비견될 정도로 다양한 전문가적인 양상을 드러내는 것도 이런 흐름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언어적인 전해가 일어난 것의 폐단을 사부조효에서는 결국 자주를 구려한 것까지 찾아가는 이러한 이제 폐단이 생겨났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학사의 전개를 좀 다르게 저는 해체적으로 재구성을 해보자라는 게 제 생각인데요. 이제 시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텍스트, 새로운 유교 정전을 어떤 식으로 이제 재정립할 수 있을까라는 과제인데요. 허균의 성소부부고라는 호민론이라고 하는 한 짧은 단편이 있는데요. 천하에 두려워할 백성은 오직 백성이다. 백성은 수재, 화재, 호랑이와 같은 맹수보다 더 두려워해야 된다. 그렇지만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백성을 어슴여기고 가혹하게 여긴다라는 건데 우리가 호민이 될 때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호민론 안에는 어떤 저항권이라든지 또는 결사라든지 다양한 어떤 사유의 싹들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텍스트들을 새롭게 결집을 해야 되지 않느냐. 다음 세대들이 유학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공부를 한다면 좀 더 다른 질적 토대 위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유교 경전이라 그러면 과거에 완성된 것을
어떻게 이제 정리하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서술을 해야 되지만, 현재 진행형의 입장에서도 유교 경전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